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미래 배우님들 철든배우TV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입시생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실기고사도 끝이 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수능도 끝이 났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테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불합격의 슬픔을 갖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수시 모집에 몇 명이 합격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약간 조사를 해봤는데 메이저 학교라고 불리우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들의 수시 모집 총 정원을 제가 더해보니까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6,000명 중에. 와,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0명 중에 300명에서 350명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대학,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인경기까지 있는 학교들 중에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그런 준 메이저 학교까지 포함하면 500명 정도가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합니다. 와, 6,000명 중에 500명까지밖에 합격을 못하나요? 자, 그러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인경기 안에 있는 학교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7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요.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은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는데 나머지 4,500명에서 4,700명 정도는요 수시 2차나 정시 모집을 준비해야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우리 되짚어 봅시다. 내가 수시에 왜 불합격을 했을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거 되짚어 볼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개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3개 이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시는 어땠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입시에서 실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지 메이킹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미지 메이킹은요, 뭐 프로 배우들처럼 캐릭터를 잘 만드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면접이나 오디션에서 여러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매력이나 장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의상 선택, 그리고 본인들의 이목구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헤어와 메이크업 선택. 특히 의상 선택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면 너무 좋지만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의상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체력적,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는,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자 학생들의 경우는 레오타드를 이제 많이 입죠. 레오타드는요, 실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신상품이나 예쁜 디자인들은 다 품절이 되고 없어요. 그래서 의상 선택은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돼요. 근데 이번 수시에서 너는 이런 캐릭터니까 이렇게 입자, 혹은 너는 이런 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장점이니까 이걸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입어보자, 헤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서 하자. 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이 미리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시에서는 거의 기본적인 의상을 착장하는 친구들이 많죠. 남자의 경우에는 뭐 검정 슬랙스에 검정 셔츠 혹은 화이트 셔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풀치마에다가 레오타드. 저는 뭐 기본적인 그런 의상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의상을 입는다라면 모든 핏들이 자신에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핏에 맞게끔 헤어스타일도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자신이 어떤 캐릭터냐, 그리고 자신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의상의 이미지를 같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정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독백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상 선택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겁니다, 내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 실기고사장에서는 너희들이 연기를 할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작품을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이 나면 안 된다. 저는 학생들한테 독백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사를 받고 나서 동선을 설정하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정서를 어떻게 하고, 이거 처음부터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 동선, 그리고 가이드 정서, 가이드 제스처 이런 것들 다 잡아놔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이땐 이런 충동이 있어야 되고 숨은 이때 이렇게 쉬어야 돼. 자, 타이밍은 이거 조금만 더 가져주고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학생들한테 독백을 줘요. 너희들이 연습할 때 헤매지 말고 일단은 의지할 수 있는 동선과 제스처, 감정 라인, 그리고 충동, 호흡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연습을 해.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독백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저만의 충동을 가지고 만들어낸 제 연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주구장창 따라한다고 해서 학생들 것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어떠한 소스를 던져주거나 무언가를 제시해줬을 때 그것을 토대로 나의 충동, 내 생각을 넣어서 연습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백 작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 선생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수업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충동을 꼭 연기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질의응답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죠.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는요, 학교별로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학생별로 어떻게 대답을 하자, 이렇게 질문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질문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진짜로 즉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한다면 이거 머리가 새하얘져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더 경직되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때 더욱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실기장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답들을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기장에서 마치 지금 생각해낸 것처럼 연기하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연습,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내가 너무 뻔한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지 않았나?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 구성이 됐던 건 아닐까? 꼬리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질의응답에서 잘 유도를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되짚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훈련 자체가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시에는요, 질의응답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런입니다. 런. 흔히 실전 대비라고 하는 이 런은 보통 실기고사 1, 2주 전쯤부터 이제 학원에서 혹은 레슨에서 계속적으로 돌기 시작하죠. 근데 학생들이 이 런을 도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실기 내용을 점검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런은요, 실기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맞지만 실기 순서를 익히는 겁니다. 학교마다 등장하는 방향도 다르고 인사 멘트도 다르고 실기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등장해서 T존까지 걸어갔다가 T존에서 인사 방식이 다르고 방일대사 포지션으로 갔다가 그 포지션에서 연기 끝나고 난 뒤에 자유연기나 특기 포지션으로 갔다가 특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T존으로 와서 질의응답 하다가 퇴장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실기 순서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익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학교별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디테일하게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물론 실기 당일날 1차 대기실에 가면은 저희 학교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등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시에서는 절대 어설프면 안 돼요. 우린 그 어설픈 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학원이나 레슨에서 런을 돌고 훈련을 하는 건데 실기장 가서 알려주는 것을 그때 내가 익혀가지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버리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원이나 레슨에서 제대로 훈련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핸드폰 사용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핸드폰 사용만큼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핸드폰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핸드폰을 볼까? 바로 SNS라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카톡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SNS는요, 여러분들이 간혹 뭐 기분 전환이나 생각 전환, 뭐 정서 전환,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은 이런 핸드폰을 했을 때, SNS를 했을 때 20분, 30분, 1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실에 있고 뭔가 친구들도 연습을 하고 있고 나도 연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은 순 연습 시간은 핸드폰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순 연습 시간은 증가한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더욱더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독백 디테일, 질의응답 런, 그리고 순 연습 시간, 이렇게 총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받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준비 단계를 잘 체크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정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반가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오케이.